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바입니다. 12월 한 달간 적용이 돼서 바로 내일 12월 1일부터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라 자칫 타이밍을 놓치면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냥 버스 지나가면 막차가 없습니다. 바로 6개 시중은행이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가뜩이나 대출 때문에 거의 국가 재난급 블록버스터를 찍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천조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1000조를 넘어가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불사조 같은 통화 권력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 천조국은 아닌 것 같고 빚이라도 디레버리징, 부채 규모가 점점 축소가 돼야 뭔가 다른 레버리징을 시도할 수 있을 건데 이건 지금 부러진 지렛대를 가지고 산더미 같은 바위 위에 또 다른 바위를 쌓아가고 있는 형국이라 앞으로 부동산에서 대출이라는 지렛대를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집이라는 담보 가치가 얼마나 올라둘 거냐. 지금 상황으로선 새드무비, 결말이 안 좋아. 누구나 해피엔딩을 원하겠지만 지금 한국 부동산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 그만큼 워낙에 거품 자체가 잔뜩 끼어 있어서 이걸 털어내지 못한다면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냥 막다른 부동산 국면에 접어들고 있어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 틈새가 지금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2차 하락장은 역대급, 아마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이 아니라 단군 이래의 최대의 하락폭을 기록하는 집값, 급변침이 일어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집값을 흔들어줘야 비정상적으로 휘어 있었던 레일을 다시 11자로 픽스해서 똑바로 갈 수가 있으니까 소수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겠지만 다수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다주택자 되시는 분들은 지금 하락장 잘 체크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칫 오른쪽 발에 차고 있는 시한폭탄 가동되고 더 나아가 왼쪽 발 차고 있는 것도 째깍째깍, 심지어 오른팔에 차고 있는 명품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것도 째깍거리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리고 온 사방 알람을 울려대면서 정신없이 집값이 곤두박질하는 겨울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국에서도 이렇게 부동산과 결착되어 있는 부채 문제가 도대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10월은 3조 2천억이 더 증가를 했어요. 주담대만 이렇게 늘어난 건데 정말 머리가 뽀개질 지경일 겁니다. 그러니 12월 한시적으로 기존 대출 상품에 대한 중도 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준다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건 저리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때 반드시 1.4% 정도의 수수료를 물고 갈아타야만 했던 비용 부담을 면제시켜주는 건데요. 상당히 목에 걸린 가시 그 자체였죠, 수수료가. 아니, 내가 일시적으로 빚을 갚는다 해도 수수료를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내가 내 돈 내고 갚겠다는 건데 수수료 내고 갚으라는 얘기죠. 은행이 이자로 그동안 더 빨아 당겨야 되는데 그 이자 손실액에 대한 변제를 하라는 얘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에 12월 한 달간 수수료를 전액 면제를 한다고 합니다. 같은 은행에서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는 경우도 면제가 되고요. 근데 이렇게 빚을 줄여나가는 취지에서 나온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더 낮은 이자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서 대출 총액을 더 늘릴 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어차피 중도 상환 수수료 물지 않으니까 지금의 고금리에서 그대로 낮은 저금리로 갈아타면서 이왕에 이렇게 대출 물린 거 더 내보자 라는 심리가 다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민족은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주담대 민족이잖아. 그만큼 집에 대한 신뢰도가 안전자산 중에 부동산이 베스트라고 막도장, 인감, 공인인증, 금융인증 온갖 세상의 모든 인증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집값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결국 집값이 이 모든 빚을 다 쳐낼 수 있는 마지막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가계부채가 우회해서 중도금 상환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을 업고 다시 증가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정말 고금리 때문에 허덕일 수 있는 분들에게는 뭐 저금리 상품을 리서치해보고 선택지를 정할 수 있는 방법은 될 수 있을 겁니다.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우리나라 부동산이 더 이상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저수지가 되지 못한다는 건 통계청이 발표한 지표를 보더라도 답이 딱 나오죠. 9월 출생아 수가 3,200명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프를 봐도 무슨 뭐 산타클로스 썰매 타고 내려오는 것 같죠? 쭉 하고 그냥 미끄럼틀을 타고 있는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준다는 거, 당연히 주거 가치 역시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만큼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계속 줄어들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합계 출산율 보면 기존 0.7명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아니 성인 2명이 한 명의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나라가 어떻게 그 나라의 집값이 콘크리트를 다지면서 공고하게 새로운 가치 반열에 오를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집에 대한 수요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지. 0.7명도 머지않아서 떨어질 가능성 아주 높아 보입니다. 대부분 30대에서 출산율이 제일 높아야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 그래프가 그냥 뭐 바람 빠진 타이어 마냥 푹 하고 꺼져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출산율이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사망률을 보면 1,700명 정도로 증가 추세, 그래프만 봐도 85세 이상에서의 사망률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전형적으로 출생률 줄고 사망률이 늘어나는 인구 감소 추세, 또 아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나라가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 아마도 4분기 출산율은 0.6명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확실히 내년에 0.7명대가 붕괴가 될 거라고 전문가들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이러다가 정말 한민족이 칠판에 쓰여진 글자처럼 지우개로 슥 하고 어느 순간에 세계 종족의 분류에서 사라지는 거 아닌가. 상당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이렇게 기본 인구가 받쳐주지 않는데 경제에서 생산성을 논하기가 부끄럽잖아. 인구는 결국 노동력과 결부가 되는데 가장 경제의 기조에서 돌아가야 할 톱니바퀴. 아무리 AI, 로봇 할아버지 같은 대체제가 사람을 백업해준다 하지만 기본 지금의 테크놀로지, 기술로는 뭐 엄두가 안 나죠. 사람 손길이 그만큼 가야 하는 건데 아니 집안일을 해봐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반나절만 안 움직여도 쓰레기 쌓이고 먼지 쌓이고 음식은 썩어가기 시작하죠. 사람의 동선이 끊임없이 이렇게 나와줘야 뭔가 집이 돌아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하물며 국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기본 사람이 힘이 될 수 있는 건데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아니 흔들릴 정도가 아니지. 그냥 사라지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뭐 부동산 시장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누가 그 집을 사줄 거며 그 집에 살아줄 거며 그 집에 대한 비용을 치러줄 거냐. 지금 인구 소멸로 가는 블랙홀이 계속해서 사망인구 비율 높아가고 출생률은 감소하는 그냥 인적 자원 자체를 빨아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 신생아 대출 나오잖아요. 일단 애를 낳으면 집을 드리겠다 이건데 그러나 이것도 기본 아무리 저리에 돈을 빌려준다 해도 엄연히 대출 아닙니까? 특례보금자리론 절이라고 좋아했었는데 지금까지 2번의 금리가 올랐어요. 황당하죠? 약속한 금리에서 계속 오르고 있는 거잖아. 자금 조달 비용 비상 걸렸다고 올린 건데 신생아 대출 역시도 27조 정도를 푸는 건데 이거 다시 부채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충분한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빚이 아니면 답이 없는 걸까? 정말 좀비처럼 따라다니는 게 빚 문제입니다. 문제도 빚, 해결도 빚, 대안도 빚, 대책도 빚. 그냥 그렇게 빚으로 가다 보면 빚이 보여야 되는데 이건 뭐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무게에 짓눌릴 수밖에 없는 어둠의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거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부동산 집값이 다시 예전처럼 완전히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은 접는 게 정신건강상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간단한 지표주면 대표적인 샘플이 될 수 있는 거래량, 사람 몸으로 따지면 혈행의 흐름, 오메가3 같은 존재인데 지금 거래량이 완전히 막혀 있어요. 오늘 날짜로 서울 아파트 10월 거래량 마침표 찍었습니다. 결과가 어떨까? 2,312건으로 그냥 나락갔습니다. 전월 9월이 3,375건, 무려 1,063건이 줄어들었죠. 가뜩이나 3,000건도 간당간당 수치인데 이 와중에도 감소 추세라는 얘기죠. 보통 월말은 그래도 하루에 거래 건수가 100건 이상 나와주는 건데 전날 거래 건수에 비해서 몇십 건밖에 증가하지 못하고 그냥 막을
내렸습니다. 그만큼 향후 서울 집값은 상당히 위축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11월은 지금 뭐 982건으로 비상 깜빡이 들어와 있잖아요. 결국 하루에 몇 건씩 늘어주느냐가 관건인데 하루 거래량이 이전보다 훅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2022년 1차 하락 시기와 비슷한 궤도로 가고 있는 거고 가격 역시도 같은 급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프만 봐도 이게 확실히 저공비행으로 고도를 낮췄다는 걸 볼 수 있고 추세를 보면 11월 궤적이 10월 궤적보다 그 추세가 좋지 못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지금 거래량이 계속해서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향후 집값이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암시라고 볼 수 있죠. 이번 주에 이런 꽉 막힌 거래량으로 상당히 큰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곳 서울에선 동작구에서 아주 큰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바로 흑석 한강 푸르지오 고점 18억 대비 30평대가 13억까지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 5억 정도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직전 대비 2억 가까이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수도 9평, 층수도 13층 뭔가 상당히 심상치 않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지축역, 북한산 유보라 고점 12억 8천 대비 8억 4천의 거래가 찍혔고요. 거의 4억 4천 정도 떨어졌네요. 인천은 이번 주 송도 글로벌 베르디움 역시 송도가 문제적 문제 고점 11억 9천 대비 9억 1천만 원의 거래가 돼서 거의 4억 정도 빠졌습니다. 부산은 진짜 반토막에서 세토막으로 가게 생겼습니다. 무슨 집값이 하도 고에 가까워. 레이 카운티 고점 13억 5천 대비 7억 6천으로 떨어져서 거의 7억 가까이 빠지고 있네요. 층수도 로열인데 9평에다가 특히 연제구가 부동산으로 핫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구도 만만치가 않죠. 만촌 우방 1차 고점 10억 4천 대비 5억 9천의 거래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반토막이야. 10억에 육박하던 수성구 아파트가 5억대로 나락에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충격파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광주는 뭐 그래도 나름 버티고 있는 분위기인데 광산구 중흥 S클래스 고점 5억 8천 대비 4억 9천 선의 거래가 됐죠. 대략 1억 정도 차이가 나고 있네요. 엄청나게 집값이 2년 전만 해도 광주 쪽이 미친 듯이 올랐던 전력이 있어서 여기 빠지는 거 좀 두고 봐야 되겠네요. 대전은 이제 본격적으로 슬슬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는데 고점 대비 빠진 가격, 직전 대비 오른 가격인데 이건 뭐 층수 차이에서 온 결과고요. 확실히 약세장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이번 주 그래도 대폭락 궤적을 그리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송파구. 지난달만 해도 서울에서 유일한 상승세를 기록한 곳이었지만 요즘 뭐 집값 추세가 심상치가 않아요. 이번 주간은 올림픽 선수 기자촌 고점 대비 6억 이상 떨어진 가격에 거래가 됐습니다. 20억 선에서 내려온 거죠. 그래서 너무 비싸다. 아파트 이름에 올림픽 이름이 붙어서 그런가? 아마 역대급 금메달 하락 랭크로 집값 추이가 전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렇게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감소의 충격적인 결과는 집값 장단기 레이스를 볼 때 지금의 하락세를 가속화할 수밖에 없는 중요 요인이고 아무리 대출 증가세를 막아보려 중도상환 면제라는 대응책을 내놔도 이거 다시 우회적인 대출 증가세가 불붙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가뜩이나 경제지표가 불안한 상황에선 늘어나는 부채는 폭증하는 부실이 될 수 있어서 집값을 거의 떡실신하게 만드는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역시 빨리 집을 팔고 빠진 사람들이 승자할 수 있는 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는 시점이죠. 결국 대외적인 요소에서 한국 부동산의 약세를 볼 것도 없이 결국 대내적인 요소들이 동서남북 막혀 있어서 앞으로 집값은 전문가들 예측을 뛰어넘는 수준에서 2000년대 정상 가격으로 회귀할 수 있는 분기점을 만들 수 있는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시중은행에서 나온 정책이 과연 빚 규모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일단 대환대출 하신 분들에게는 한 달간의 기회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충격적인 통계 역시 부동산의 대공룡시대는 그 막을 내리고 있다는 걸 절감을 할 수 있죠. 얼마나 요즘 전국적으로 집값 자체가 요동을 치는지 간단한 샘플만 봐도 답이 딱 나오는 시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